각 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목소리로 전국 현안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바른미래당 순서고요. 대표 선수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직무 정지 중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 논란이 있죠. 뭐 저희들은 이제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직무 정지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렇죠. 냈고 저희들은 이제 그 결론 내기 전에 최고위원 과반수가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사자키에 바른미래당 대표 선수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직무 정지 중이니까? 뭐 아무 효과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활동하는데 실질적인 장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직무 정지가 만약 진짜 실효성을 발휘한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제가 국회의원 활동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고위원의 자격이 없어지니까 최고위원회에 안 나가는 건데 지금 원래 안 나가고 있었잖아요. 예, 그 이제 손학규 대표 추석 10% 안 되면 사퇴한다는 네. 약속 지키라고 우리가 최고위원회 보이콧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원래 안 나가고 있었고요. 이미 안 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최고위원 회의에 나오지 마십시오라는 징계를 한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럽니까 이게? 그렇기도 하고 좀 제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뭐 제 발언 내용을 떠나서 손 대표한테 사과를 했고 본인이 온 국민이 보는 화면 앞에서 다 수용도 하고 또 이제 뭐 격려도 하고 끝난 상황인데 그 본인 당사자가 뭐 징계하지 말아달라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징계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15명 그 의원들이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뭐 그거까지 했습니다. 예. 그죠? 예. 자, 이건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바른미래당 이거 결국은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굳이 이렇게 징계한 이유가 지금 최고위원 이제 소위 당권파 비당권파 하면 9명 중에 5명이 비당권파여서 이제 저를 직무정지시키고 시키더라도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한 명 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최고를 또 징계한다는 말도 있고. 예. 그래서 좀 그게 아니면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안건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건을 통과시키고 뭐 자기들 내부에 이제 프로그램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막 제가 아까 질문은 결국은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그건 명확합니다. 이제 손학규 대표의 미래와 손학규 대표 반대파 그러니까 그 핵심은 이제 안철수 유승민 계열 의원들인데 그 두 그룹의 미래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바른 미래당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다른 미래당이 됐다. 그래서 가는 길은 달라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갈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권파 측 의원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뭐 호남 쪽 의원들이나 이분들이 손 대표 사퇴를 위해서 손 대표 본인과 단판 한번 지어보겠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 대표가 거부하면 자기들도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해서 당권파 소위 당권파 내의 네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랑 손잡고 이제 손 대표 사퇴를 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요청에 따라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갈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아까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러면 그 손학규 대표 말고 비당권파의 갈 길은 뭐예요? 1순위 안은 이제 손 대표 사퇴하고 새로운 당으로 지금 손 대표가 있으면서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약간 애매한 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선명하고 개혁적인 야당으로 이제 바꾸는 게 1차적인 목표죠. 예. 그래서 그 목표를 아직 접은 상황은 아니다. 아까 이제 당권파 내부에 손 대표랑은 같이 총선 못 치른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하셨고.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로는 손학규 대표도 계속 자기가 대표를 해야만 바른미래당이 선명하고 개혁적인 야당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본인이 대표를 그만두면
저 비당권파 분들은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한국당하고 통합한다고 합치려고 한다 이런 뜻. 그래서 우리가 한국당하고 통합 안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고 예. 지난 6월인가요? 그래서 당론으로 만장일치 당론으로 했어요. 예. 그게 부족하면 몇 번이라도 안 한다고 사인도 다 해주겠다. 이제 손 대표가 알겠어요. 그것도 못 믿겠다. 결국은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당권 싸움입니까? 당권 싸움인 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근데 뭐 대단한 권력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대표가 중요하죠. 그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대표가 중요하고 예. 대표는 지금 뭐 어쨌든 여도 아닌 야도 아닌 약간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여당 민주당하고 연립 정부를 총선 뒤에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매한 스탠스를 그러니까 조국은 비판해도 손 대표 스탠스가 조국은 비판해도 문 대통령 비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국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냐. 2인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자꾸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른바 당권파 그동안은 손학규 대표와 함께 했던 분들이 그분들마저도 이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걸 마지막 지켜보겠다. 예. 그리고 그 결론이 나면 결국은 탈당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신당 창당에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까지도 손 대표 사퇴를 요구했을 때 그러면 사퇴 쪽으로 가는 그래도 거고. 손 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그분들까지도 네. 사퇴를 요구를 하면 네. 지금 우리 실질적인 의원들이 지금 24명입니다. 예. 지금 15명이 이제 반대파로 모여 있고요. 예. 그리고 호남 의원들 한 대여섯 분까지 하면 거의 20분 정도가 이제 반대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민심이 바른미래당의 이 네 분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관심조차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볼상사나운 모습 안 보여드리려고 하고 가급적 좀 신사답게 뭐 입장을 표출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그렇게 싸우는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나저나 이 조국 장관 또 검찰의 이 수사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제2의 이철이 장영자처럼 부부가 같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말 초유의 사건인데 예. 그 부인이 이 증거인멸한 사례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서 예. 이제 뭐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고, 근데 조국 장관 본인이 증거인멸 정황에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 본인도 지금 피해자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참고인 정도가 아니라 피의자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튼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어떻게 그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와이프가 100% 다 하고 자기는 한 게 0%일 수 있습니까? 뭐 애들 표창장이나 여러 가지 뭐 논문 문제나 다 같이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뭐 아버지로서 의무를 전혀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철이 장영자 제2에 그렇게 표현한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 두 분은 거의 1조에 가까운 대형 사기 사건의 이 공범이 아니었습니까? 액수가 비교될 건 아니고 그분들은 단순 경제범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앗아간 거잖아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그리고 위선을 부렸잖아요. 뭐 이철이 장영자가 지금 조국 장관처럼 그렇게 떳떳하고 도덕적인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온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국민 감정도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위선 그동안에 이 말했던 내용과 실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뭐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렇죠. 뭐 이런 감정, 국민 감정,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공감적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하고 위법 행위를 찾아내는 검찰의 수사하고 바로 일치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태경 의원 눈에 보기에도 지금의 검찰 수사가 좀 과도하다고 보이진 않으세요? 검찰 수사가 속도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이분이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를 느리게 하면 지금 뭐 애매하잖아요. 장관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싸우는 게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건데 내전 아닙니까? 이미 전면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면전 기간이 길어야 되느냐 짧아야 되느냐 판단에 있어서 국민들을 위한 짧을수록 좋다. 짧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그 판단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검찰이 잘하는 거다. 이걸 길게 가져가면은 국가 내전이거든요. 그것도 법치주의의 두 기둥이 네.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타격이 크고 국가가 흔들립니다. 네. 때문에 이건 속전속결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과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걸쳐 있는데 사건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또 뭐 검찰이 권력의 신예가 됐다 또 새로운 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왕 할 거 관련된 부분을 다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저도 그래요. 뭐 애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딸 문제 하다가 또 아들 문제로 갔잖아요. 예.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아들도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건 안 파면 아이 뭐 검찰이 딸 문제도 있는데 아들 문제까지 파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렇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위법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지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바로 그 대목에서 여당과 야당의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거죠.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니 고작 뭐 한 10몇 억짜리가 관련된 그 펀드 문제, 또 뭐 커봐야 몇십억이라고 하는 그 웅동학원 문제, 그리고 그 몇몇 군데의 표창장이나 뭐 인턴 증명서나 등등과 관련된 그 서류 몇 가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검사 수십 명이 수사관까지 합해서 수백 명이 그럴 일이냐라는 게 여당 쪽 주장이고, 이제 하태경 의원은 지금 이거 봐라 이렇게 크고 많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 부들이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액수가 작으면 검사가 수사하지 말란 말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정치예요. 결국 이건 다 정치이긴 정치인데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또 직접 임명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파격적으로 승진시켜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힘을 실어준 거죠. 그리고 조국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전면전을 벌이는,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결과적으로 너무 잔인한 대통령이 됐다. 마치 그 로마 시대 때 황제가 검투사들 둘이 죽이는 싸움 보면서 즐기는. 둘이 싸워서 누구든 이겨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그거를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을 지금 옛날 그 검투사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 이런 상황 만들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속 장관 시키면 안 되죠. 그게 상식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소위 선, 도덕 이런 걸로 상대방을 비판해 왔잖아요. 예. 근데 이 조국 장관이 장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권 출신들도 나도 지금 놀란 게요. 저도 그 출신이긴 하지만 이렇게 양심보다도 상식보다도 자기의 진영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패거리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뭐 우리가 조국이다. 뭐 이런 실검도 계속 집단적으로 띄우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지금 분노하고 환멸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 등등으로 보면 조국 장관에 좀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또 결집되는 현상 또한 한편에 있잖아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생존을 건 저항이 시작되고 아니, 그거보다도 하고 이런 인식은 없어요.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한다. 그런 느낌을 주면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 또 있습니다. 또 생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검찰의 이런 수사가 최선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네.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전속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일 좋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좋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표현을 해서 또 논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다운 검사로 봤는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다시 검사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건데 거기서 법원이 영장 발부하면 당신 검찰총장이 이기는 거지만 거기서 발부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늘 그것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글에 썼는데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출구 전략을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되면 조국 장관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구속되면 물러가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예 죄가 없다라고 방어만 하다가 이제는 그걸 50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죄가 있을 확률이 50이라고 0%에서 50이라고. 근데 그 앞에는 뭐 자기는 한국의 법원도 못 믿는다. 뭐 제대로 된 사회라면 구속지 가능성이 0%지만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아니 그거야 이제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0대 50이란 말을 한 다음에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0%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에서는 조국 장관의 유죄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 인정한 그게 오히려 달라진 면이다. 조국 장관이 아니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였다가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변화했다는 거죠. 네. 즉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조국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깔고 있다고 보신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맥락의 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달라진 점이더라고요. 그 반대라면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게 발부 안 되면 또 재신청할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발부 안 되면 수사를 그만하라고요. 거기서 끝내라고 했잖아요. 수사를 그만할 수가 없죠. 수사를 그만하면 또 온금이 들고, 그러니까 수사는 계속, 그러니까 구속 불구속 여부가 이제 저도 많이 봤지만 정경심 결국은 그러면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부인이 판사 앞에 가서 다 사실 인정하면요 구속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이 구속영장 여부와 관계없이 하태경 의원 주장은 이거는 기소해서 법원 판단까지 다 받아봐야 끝나는 일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럼죠. 끝까지 가야죠. 특히 부정 입학, 부정 취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예민한 문제고 여기에 관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해왔고.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 제안하고 황교안 대표도 받은 이른바 나경원, 황교안, 조국, 문재인 자녀 동시 특검안이 있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는 굉장히 자주 언급이 돼 왔잖아요. 근데 아들 문제만 언급이 되면 꼬리 내리더라. 이런 행태를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권력자의 아들이잖아요. 권력자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눈치를 볼 거다 하는 것이고 때문에 뭐 좀 야당이 하자 그러는데 여당이 떳떳하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뭐 조국 장관 자식들은 이미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예. 근데 거기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아들을 같이 있게 하는 거지. 본인 자식들 받겠다는데 그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손학규 대표도 제안했고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제 추진해보자라고 한 것이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국회 무슨 특위 같은 거 만들어보자 뭐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반대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순서가 뭐냐면 자기 당 스스로 먼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돼요. 스스로 조사해서. 그래서 뭐 정의당 요즘도 욕 많이 듣고 있는데 정의당 우리가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실제로 없더라 그럼 박수를 받을 것이고 있다고 하면 또 욕을 들을 것이고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죠. 본인을 포함해서 먼저 해보니 없더라. 우리 당 먼저 다 해보고 결과를 발표하는 게 중요하죠. 북미 간 실무 협상 곧 열릴까요? 실무 협상은 열릴 겁니다. 그건 많은 성과가 있을까요? 그게 문제인데요. 그게 아마 가장 지금 관건이 핵신고거든요. 핵신고. 그러니까 신고를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하면 급진전이 이루어질 거고요. 근데 미국이 지금 몇 개 플러스 영변 플러스 알파 알파 내용을 미국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인데 인정 안 하면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반반. 반반. 좀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래요. 예, 이 신고를. 시점으로 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에 써먹으려면 어쨌든 금년 내년 초반에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 있잖아요. 내년 여름까지. 여름까지 안 되죠. 연초까지는 뭔가 결론. 김정은 그쪽은 다 수령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도 좀 그렇게 바뀌었고 그 김정은 한마디면 바로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없잖아요. 북한은. 그래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시간이 보신다. 있습니다. 시간. 예, 그리고 그런데 시간은 있다고 본다. 예, 그리고 지금 자꾸 뭐 김정은 부산 올 것처럼 바람 피우는데 그거는 조금 또 약간 그 양치기 소년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 진전되고 나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네.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